이 구체화, 결혼은 어디서 살 건지, 어떤 몇 평에서 살 건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혼수는 얼마를 할 건지, 예단비는 얼마가 왔다 갔다 할 건지, 그 다음에 예식장 이런 퀄리티는 상중하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예단, 또 예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에서 만족을 할지, 이 부분에서 사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깨져요. 결혼 시작, 그 다음에 현실, 입성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많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런 사소한 다툼, 돈에 대한 부분, 퀄리티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돼야 돼요. 이것조차 조율이 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돈적인 부분, 여러 가지 결혼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제가 대표님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화제가 된 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먼저 소개시켜주고 대표님이 좀 코멘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선시장,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결혼으로 임박해 있을 때 얼마 모았냐 이게 투명하게 좀 까지긴 하거든요. 그전엔 사실 연애의 감정으로 이 여자랑 또는 이 남자랑 결혼을 전제로 한번 만나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너 얼마 모았어? 결혼 자금 얼마까지 가능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이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사실 이때 좀 투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서로에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상황에서 많이 깨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상견례 때 깨졌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안 되고 내가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붙잡고 결혼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실제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토커들의 선택에도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결혼 자금 4억 들고 가는데 적다고 삐진 여친. 잠깐 그거밖에 안 모았냐 해서 삐진 상태인 거죠? 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42세, 여자 40세, 기여한 조선족 15년차 미용사. 두 분 다 미용사인가 봐요. 7남매 중 일부와 어머니 여친 한국 거주, 아버지 남매 일부 중국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거 읽어야 되지. 저는 지방에 아파트 한 채 부모님과 반반 내고 산 거라서 명의만 제 것. 서울에 현재 살고 있는 전세 2억, 따로 현금 1억 들고 있고 여자는 모은 것 없다면서 5천까지는 어떻게 혼수는 할 수 있다네요. 5천 현금은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빠 나는 적어도 20평대 아파트 자가로 사용할 줄 알았어. 오빠가 그렇게 돈 없어 결혼하려고 할 줄은 몰랐어 라고 하며 삐져서 대화가 막혀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은퇴한 부모님 노후자금 빼오라고 합니다. 오빠 대출 안 나오냐고 1억에서 2억 대출 받으면 안 되냐고 반반 내고 산 아파트 팔아서 보태면 되지 않냐고 점점점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가 있는 돈으로 한다니까 짜증나나 봐요. 결혼을 진행할지 파혼할지 미치도록 고민 중이에요. 4월 초 날 잡은 상태입니다. 식장,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웨딩 촬영 모두 여친이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깨세요. 네. 결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결혼 이꼴 현실입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아셨죠? 소개팅 쉽게 해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결혼으로 가다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여기 글 중에 네네. 남성분이 4억 그리고 여성분이 5천 이렇게 모았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네. 어느 정도 모아야 좀 적정한지 네. 그걸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혼의 자금이라는 게 이제 상황별로 사람의 어떤 퀄리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딱 정답으로 얼마 이렇게 할 수 없어. 예를 들어 강남에서 신혼집을 얻는 사람도 있고 경기권, 지방에서 신혼 살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갭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값은 없다. 그런데 이건 있어. 예를 들어 내 수준은 이만큼인데 내가 살고 싶다 생각하는 현실은 이만큼 있어. 이 갭 차이는 분명히 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상견례에서 깨지기도 해요. 이 구체화, 결혼은 어디서 살 건지, 어떤 몇 평에서 살 건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혼수는 얼마를 할 건지, 예단비는 얼마가 왔다 갔다 할 건지, 그 다음에 예식장 이런 퀄리티는 상중하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예단, 또 예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에서 만족을 할지 이 부분에서 사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깨져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 인간은 결혼 앞에서도 욕심을 내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1인데 10을
바라보면서 10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으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 살아요? 차라리 깨버리는 게 낫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결혼이라는 게 관문은 맞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 동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시작, 그 다음에 현실, 입성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많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런 사소한 다툼, 돈에 대한 부분, 퀄리티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돼야 돼요. 이것조차 조율이 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없다. 이 걸림돌에서 탁탁탁 걸리는 게 많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결혼, 현실 세계에 입문을 하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꼭 돈뿐만 아니라 이 사소한 것으로도 계속 부딪힙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안 그래요? 돈은 차라리 쉽다라는 거죠. 피디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쵸. 이제 결혼하면 진짜 현실인데 그러면 저 남자분한테 네. 어떻게 조언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성분도 욕심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베이스로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 이해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 똑같잖아. 사랑을 베이스로 너도 나를 좀 이해해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주장만 한다라고 하면, 듣지 않고 주장만 한다라고 하면 이 간극이 어떻게 좁혀지겠습니까? 결국은 충돌해서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남성분한테 얘기해요. 파혼할지 미치도록 고민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미치도록 고민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지금조차도 조율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이 결혼 과감하게 깨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도 40살이고 남자도 42살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꽤 먹을 만큼 먹은 거고, 이런 선시장에서 만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여성분도 40이면 사실 만혼이라고 하고 남자들이 선호하는 연령대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베이스 값이. 예를 들어 조선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실 모으는데 힘들긴 했겠죠. 이 히스토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실만 딱 놓고 봤을 때에는 좀 요구하는 게 많지 않나. 그리고 남성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야 하는 부분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 되거나, 예를 들어 이 여성분에게 다른 부분에서의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걸 극복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극복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이렇게 어려운 걸 극복해내서 하면 또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청첩장 찍고 예식장 다 예약 걸어놓고 깨는 커플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결혼식까지 올리고 법적으로도 다 올린 상태에서 깨려고 하죠. 더 힘들어요. 그때는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부분들이 이분들에게는, 이 남성분이 오직 답답했으면 토커들에게 물어봤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아마 아니라고 외칠 겁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스드메 웨딩 촬영 계약금을 다 걸어놓은 상태래. 완불은 안 했잖아요. 계약금 괜찮아요.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혼이라는 게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만혼에 해당되는 분들이 결혼할 때에는 이런 돈적인 부분, 여러 가지 결혼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걸림돌들이 계속 걸려서 브레이크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진하긴 힘들다,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요즘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죠? 좋은 사람을,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그 가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피고름 짜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 쉽다고 하던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쉬워 보일 뿐이지만 그 내막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은 인간의 별의별 감정을 다 느끼기도 해요. 이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결혼까지 무난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 관문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남 얘기 듣지 마시고 본인이 올바른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